20년 동안 정말 잘 나가던 미용실 원장님이 계셨는데요. 어쩌다 모든 걸 잃고 마트 계산원이 되셨을까요? 오늘 바로 이 한 자영업자의 정말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교훈들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성공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올해 54 되신 박미연 씨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분당에서 20년 넘게 정말 성공적으로 미용실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야심차게 프리미엄 확장을 시도하셨다가 딱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사실상 전 재산을 날리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20년 성공이 6개월 만에요. 아, 기간만 봐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거의 성공 공식이라는 게 어떻게 현재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또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좀 무리한 투자, 과도한 투자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은 또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어쩌면 듣고 계신 분들의 사업이나 경력 결정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오랜 기간 성공을 경영했던 분들이 오히려 변화 앞에서 어떤 함정에 빠지기 쉬운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변화를 못 따라갔다 이게 아니라요. 그 과거의 성공 자체가 새로운 판단을 가로막는 어떤 필터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박미연 씨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작은 1996년이었어요. 32살의 나이로 분당 정자동에 12평짜리 작은 미용실을 여셨습니다. 아, 96년 분당이면 정말 신도시 초기네요. 네, 맞아요. 막 개발이 시작되던 때였죠.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에 손님이 두세 명 오거나 아예 없는 날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쵸. 처음엔 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묵묵히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 커트가 한 8,000원, 파마가 2만 원 정도였다는데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쵸. 그 당시 분당이라는 신도시 환경하고 또 잘 맞물려서 이 꾸준함 그리고 정성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게 통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 자영업의 좀 정석 같은 성공 스토리의 시작이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슬슬 퍼졌고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늘어난 거죠. 2000년대 들어서는 월 매출이 안정적으로 한 500에서 800만 원 사이를 계속 유지하셨대요. 와, 2000년대에 월 500에서 800이면 상당히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걸로 두 따님을 명문대, 연세대랑 이화여대에 보낼 만큼 교육비도 충분히 감당하셨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적금만 1억 2천만 원을 모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네, 정말 알뜰하게 잘 운영하신 거네요. 주변에서도 다들 저분 정말 성공한 자영업자다 이렇게 인정했고 본인 스스로도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20년간 단단하게 쌓아올린 성공이 어떻게 갑자기 흔들리게 된 걸까요? 글쎄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변화의 시그널을 좀 놓치게 만든 배경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정적인 성공을 유지하다 보면 이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미세한 신호들을 좀 간과하기 쉽거든요. 바로 그 변화의 바람이 2023년 하반기에 불어왔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 고급 미용실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꽤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게 되신 거죠. 아, 경쟁자들이 등장했군요. 네. 특히 미금역 근처에 새로 생긴 어떤 프리미엄 헤어샵 사례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거기는 여성 커트 비용이 5만 원, 6만 원이나 하는데도 예약이 꽉 차고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넘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와, 기존보다 훨씬 비싼데도 잘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박미연 씨는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내 경력이 20년인데 기술은 절대 안 뒤져. 시설이랑 서비스만 좀 업그레이드하면 나도 저 정도 가격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셨군요. 네, 오히려 지금 도전 안 하면 너무 늦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신감이 아주 넘쳤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성공 경험의 함정으로 빠져드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의 기술력, 그러니까 이 내부 요인에 대한 확신은 아주 강했지만 시장 환경이라던가 고객의 변화, 경쟁자의 전략 같은 이런 외부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시장도 나를 받아줄 거다.
이렇게 좀 비약이 된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준 미용실은 권리금 한 8천만 원 정도를 받고 정리하기로 하고요. 네, 권리금이라는 게 기존 가게의 영업 가치 같은 거죠. 맞아요. 여기에 모아둔 적금 1억 2천만 원을 보태고 부족한 1억 6천만 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합니다. 와, 그럼 총 투자금이 총 투자금이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정말 이건 큰 결정이었죠. 3억 6천. 어마어마한데요. 새로운 가게 위치는 분당 미금역 근처 상가 2층 무려 150평 규모로 잡았습니다. 150평이요? 와, 기존 12평에서 엄청나게 커졌네요. 그렇죠. 인테리어에만 2억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뭐 고급 대리석 바닥에 최신식 미용 의자, 좌석마다 개별 세면대 설치하고 거의 호텔 수준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이야, 150평에 인테리어 비용만 2억 8천이라 이건 시작부터 고정비 부담이 정말 상당했겠는데요. 이건 단순히 프리미엄을 넘어서 본인의 과거 성공 규모와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과거의 그 조그만 가게에서의 성공 방식이 이 정도 규모와 비용 구조에서도 통할 거라고 본 것 자체가 상당한 도약 혹은 좀 도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인력 구성도 아주 화려했습니다. 유명 미용실 경력자 3명을 새로 채용했고요. 특히 강남 유명샵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김 실장이라는 분을 핵심 디자이너로 영입했습니다. 아, 인력에도 투자를 많이 하셨네요. 네, 가격 정책도 아주 파격적이었죠. 여성 커트 5만 원, 염색 15만 원, 파마 20만 원. 기존보다 거의 2배 이상 대폭 올린 겁니다. 가격도 확 올렸군요. 시설이랑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이때 남편이나 지인들이 좀 말렸다고 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박미연 씨의 확신은 아주 굳건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만류를 뿌리쳤다는 점도 좀 주목해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조언보다는 본인의 그 성공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 확신이 더 강하게 작용한 거죠. 이런 확신이 때로는 추진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검증되지 않았을 때는 큰 위험을 동반하거든요. 드디어 2024년 2월 미연 프리미엄 헤어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반응이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20년 된 단골들이 축하 방문을 해주고 또 새로운 시설에 감탄하는 신규 고객들도 좀 있었죠. 네, 오픈 초기 효과가 좀 있었군요. 그래서 첫 달 매출은 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첫 달 800만 원. 근데 아까 2000년대에도 그 정도 버셨다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첫 달 매출 800만 원. 이게 기존 12평 가게 시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아, 가격은 2배 이상 올렸는데 말이죠. 그렇죠. 가격은 2배 이상 올렸는데 매출이 그대로라는 건 실제 고객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네요. 심각한 신호인데요. 더 심각한 건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월 매출이 계속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 오픈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그 이후로도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거네요. 결국 프리미엄 가격대에 맞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고정 지출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만 800만 원, 월세가 800? 직원 3명 급여가 900만 원 이상, 여기에 재료비, 관리비 이런 거 합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와, 매출은 1000만 원인데 지출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결국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적자가 계속 쌓이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 버티기 힘들었겠네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20년 성공 신화가 왜 단 6개월 만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가장 먼저 뭐가 지적될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마케팅 전략의 부재, 특히 타겟 고객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고 봅니다. 박미연 씨는 과거 20년간 성공 방정식이었던 그 입소문에 여전히 기대를 걸었던 거죠. 아, 옛날 방식 그대로요. 네. 하지만 본인이 새로 설정한 그 프리미엄 고객층은 미용실을 선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존 단골 관리 방식으로는 새로운 프리미엄 고객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를 포함한 프리미엄 서비스 소비층은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시각적인 스타일, 가게 분위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주 상세한 후기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사진이나 영상 보고 많이 가잖아요. 네, 단순히 어디 잘한다더라는 소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잘하는지, 나랑 스타일이 맞는지
이걸 온라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박면스는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통이나 홍보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해서 투자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아, 경쟁업체들은 막 인스타 광고하고 그럴 텐데요. 맞아요. 경쟁 프리미엄 살롱들은 아주 활발하게 SNS 마케팅으로 잠재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동안 박면 씨의 가게는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랑 시설을 갖춰도 고객이 모르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런 마케팅 부재가 또 다른 문제로도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실패 요인인 인력 관리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큰 기대를 걸고 높은 급여를 약속하면서 영입했던 그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 특히 핵심이었던 김 실장 같은 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그분들은 왜 떠났을까요? 급여 문제였을까요? 급여 자체보다는 기회 부족이 더 컸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온라인 마케팅이 안 되니까 신규 고객 유입이 거의 없잖아요. 아, 손님이 없으니? 그렇죠. 디자이너들이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입을 늘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셈이죠.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은 당연히 자기 가치를 알아주고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곳, 즉 더 나은 마케팅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독립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겁니다. 결국 마케팅 실패가 핵심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이게 또다시 서비스 품질 저하 그리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 이런 악순환을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잦은 직원 교체는 서비스의 일관성을 해치고 결국 고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역시 돈 문제겠죠. 과도한 초기 투자와 부채 부담.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잘못된 매출 예측에 기반한 과도한 인테리어 투자와 또 높은 임대료 계약. 이게 발목을 잡은 거죠. 월 2천만 원이 넘는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출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적자가 계속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 나빠졌겠네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겠어요. 네,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초기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1억 6천만 원 외에 이걸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같은 곳이죠. 아니면 카드론까지 손을 대면서 추가로 5천만 원의 빚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빚이 더 늘어났군요. 네, 그래서 총 부채가 2억 1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면서 이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거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네요.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월 매출은 5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결국에는 임대료와 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 정말 한계 상황까지 가셨네요. 결국 2024년 8월 그렇게 야심차게 문을 연 지 불과 6개월 만에 박미연 씨는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호텔급으로 꾸몄던 미용 기구들은 정말 헐값에 처분해야 했고요. 가게 보증금마저 그동안 밀린 임대료랑 관리비 내고 나니까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결과적으로 박면 씨가 이 6개월간의 도전으로 잃은 돈은 대략 3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3억 3천. 네, 20년간 정말 악착까지 모았던 적금 1억 2천만 원, 그리고 기존 가게 권리금으로 기대했던 8천만 원. 이게 사실 제대로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추가로 늘어난 빚 5천만 원하고 보증금 손실, 이런저런 거 감안하면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20년 공든탑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아, 폐업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힘든데요. 당연히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고 남편의 실망도 컸지만 그래도 남편분이 곁에서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결국 54세 나이에 박면 씨는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월 120만 원 남짓 벌어서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였죠. 20년 원장님에서 마트 계산원으로 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네, 이 쓰디쓴 실패를 통해서 박미연 씨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전합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빚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지금이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하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 결코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시대 변화, 특히 SNS 마케팅 같은 새로운 흐름에 대한 학습과 적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또
자신에 대한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반드시 돈의 크기와 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요. 그렇죠.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은 정말 값비싸지만 또 그만큼 깊이가 있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박미연 씨의 경험에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박미연 씨의 이야기는 이 성공이라는 달콤함 뒤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기, 특히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적응 실패가 얼마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20년이라는 긴 성공 경험조차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새로운 고객 행동 패턴 앞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죠. 그렇죠. 과거의 성공 데이터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어떤 만능 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에 적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지금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나? 혹시 나도 모르게 과거의 성공 방식만을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중요한 질문이네요. 때로는 가장 큰 성공의 경험이 참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박미연 씨의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현재 자신의 위치와 전략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